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마지막 임상을 돌연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6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 돌입했으나 참여자들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가 나와 시험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은 임상 규모가 최대였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임상 3상이 돌연 중단되면서 내년에 10억 회 분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제 치료제가 나온다더라, 어디서 백신 개발한다더라, 이거 뭐 매번 희망 고문이네요. 어느 나라든 제발 개발이 돼서 전 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나저나 그전까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란 거 아시죠? 날씨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질 텐데 마스크 꼭 챙깁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 예시로 든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몰고 온 파장이 엄청납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 정책이라면서 1인 시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엔 현재 1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부동산 거래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한 편인데다가 억 단위 거래가 많아 직거래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려다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인 부동산 거래 문화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또 집값 급등으로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900만 원을 중개업자에 내야 하죠. 그러나 중개 수수료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거래가 잘못돼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전문 소양을 갖춘 자격사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집값 비싸다고 하는 일이 더 힘든 것도 아닌데 복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복비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상 이 기회에 직거래 가능하게 해라,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갑질하는 승객에 대한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 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승객은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택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지만 최근 승차 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의 밥줄 갖고 갑질하는 게 갑질 중에 최악이라는데요.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는 세상이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삽시다. 부동산 임대로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 사장님 중에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장님은 302명, 이 중 92%는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평균 연봉은 3,441만 원, 평균 체납액 185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미성년자 사장님은 연봉 9,332만 원을 받는 13살과 14살 부동산 임대업 공동대표였는데요. 지금까지 각각 241만 원, 총 482만 원 체납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부모가 악용해서 건보료를 계속 체납한 뒤에 탕감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것도 조기 교육입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체납과 탈세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가 봐요. 아니, 그거보다 초등학생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불로소득을 얻는 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허닥도 한마디 하고 싶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이 선발되어야 할 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 수도권 출신 학생이 일부 선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만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는 지역 인재 전형의 맹점을 이용한 건데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최종 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출신 최종 등록자 58명 중에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 중에서도 16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소외 지역의 의료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부터 꼼수와 편법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의사가 됐으니 밥그릇은 더 지키고 싶은 건가요? 허닥이 또 한마디 하겠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